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종합보험 들어놨으니까 혹시 사고가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요, 만약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보험만 믿고 있다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실제 법정 사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계신 그 종합보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뭐랄까 만능 방패라고 정말 확신하세요? 법정에 갈 일 없이 그냥 보험 처리로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평범한 직장인 A씨인데요. 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낸 직후 A씨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안도감,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괜찮아. 나 보험 있잖아. 지금부터 A씨의 이 굳건했던 믿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A씨의 믿음은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착각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A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운전자들이 A씨와 똑같은 착각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씨의 사고, 이게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었어요. 빨간불을 미처 못 보고 교차로에 들어섰는데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피해자는 전치 8주, 정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한데 과연 보험 증서 하나로 모든 게 덮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A씨가 이렇게 믿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때문인데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취지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를 일일이 형사재편으로 넘기면 법원이 그냥 마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 국가가 굳이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않을게 하는 일종의 약속인 셈이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보험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는 12가지 절대적인 예외가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해, 법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들이죠. 바로 이 숫자 12. 이건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꼭요. 법은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관용을 베풀지만 이 12가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법이 어쩔 수 없는 실수와 중대한 잘못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고 여기에는 보험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 12가지가 뭔지 한번 직접 보시죠. 1번 신호 위반, 2번 중앙선 침범, 3번 시속 20km 이상 과속, 4번 앞지르기 위반, 5번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6번 횡단보도 사고. 뭔가 눈치채셨나요? 아까 그 A씨, 바로 1번 신호 위반에 6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까지 두 가지나 해당이 됐던 거네요. 자, 나머지 6개도 마저 보시죠. 7번 무면허랑 8번 음주운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스쿨존 사고, 화물 고정 위반까지. 이 리스트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것들 아차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운전자가 충분히 안 할 수 있었던 명백한 위반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이걸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까운 아주 나쁜 잘못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이 12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법정 판결을 통해서 그 깊은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냥 딱딱한 법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사회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이 화면에 있는 말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절규에 가깝죠?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리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가해자가 돈 많은 보험사에 다 맡겨버리고 형사 책임은 쏙 빠져나가면 고통받는 우리들 목소리는 누가 들어줍니까? 이 질문이요, 우리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분들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절대로 만능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거죠. 특히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처벌을 요구할 권리마저 빼앗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바로 12대 중과실이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자, 그럼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이제 진짜 괜찮은 걸까요? 또 그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더 걸었어요. 아무 보험이나 특례법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판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 사건의 가해자 C씨, 보험 들었죠? 한도 1억 원짜리. 근데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 손해배상금 전액을 다 물어줄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 실제 손해가 1억을 훌쩍 넘어서 2억, 3억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은 C씨의 보험은 특례법이 말하는 충분한 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와,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죠? 법이 단순한 실수와 중대한 위반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실수로 옆집 화분을 깼어요. 이건 뭐 화분값 물어주면 해결될 일이죠. 근데 오른쪽, 일부러 남의 집 유리창에 돌을 던졌어요. 이건 일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유리창값만 물어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재물손괴죄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바로 법의 눈에는 이 돌을 던진 행위랑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위험한 착각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 마지막 파트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입장에서 뭘 반드시 챙겨야 하는지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운전대를 잡는 분이라면 이 4가지는 그냥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셔야 돼요. 첫째, 오늘 본 12대 중과실 항목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둘째, 만약을 위해 대인배상 2가 무한으로 보장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게 최선입니다. 셋째, 사고가 나면 변명보다 구호가 먼저예요. 즉시 피해자부터 살피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설령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는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됐다면 이 권리들을 절대 잊지 마세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 보험이랑 아무 상관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법정에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할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됩니다. 모든 치료가 끝나고 혹시 모를 후유장애까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법적 대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방이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2대 중과실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대부분 운전자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줄이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것. 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나와 타인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보험은 사고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여러분의 위험한 운전을 눈감아주는 면죄부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보험 있으니 괜찮다는 아니란 생각,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A씨 역시 이 사실을 경찰서와 법정에서 고통스럽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운전대에는 당신과 타인의 인생이 함께 걸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